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혼 생활이 20년, 30년 지나면서 부부 사이의 친밀감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신체적 관계에서 만족도가 점점 낮아진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는 지난 23년간 성의학 클리닉을 운영하며 수많은 중년 부부들의 고민을 들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문제는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변화하는 몸에 대한 이해 부족과 소통의 단절에서 비롯됩니다. 오늘은 특히 여성의 신체 구조와 심리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접근 방법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생각지 못했던 의학적 사실들이 많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어떻게 관계를 회복했는지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의 부부 관계에도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우리 몸의 신비로운 구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성의 골반 부위에는 놀랍도록 복잡한 신경 네트워크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주요 신경 다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액과 외음부를 담당하는 음부신경계입니다. 이것은 주로 표면적 쾌감을 담당합니다. 두 번째는 질과 자궁 하부를 감싸는 골반 신경계로 깊은 곳에 압박감을 전달합니다. 세 번째는 자궁과 복부 장기를 연결하는 하복부 신경계입니다. 이 세 신경계는 각각 다른 경로로 척수를 거쳐 뇌로 신호를 보냅니다. 여기서 핵심은 자극의 방향과 각도에 따라 활성화되는 신경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정면 방향의 접근은 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신경계를 자극하는 반면, 후면 방향의 접근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신경계를 더욱 강하게 활성화시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 차이가 아닙니다. 뇌에서 처리되는 신호의 종류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경험하는 쾌감의 질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특히 골반 신경과 하복부 신경이 동시에 자극받을 때 여성들은 더 깊고 전신적인 만족감을 보고합니다. 여기에 호르몬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45세를 전후로 여성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급격한 변화를 겪습니다. 이로 인해 질점막이 얇아지고 자연 윤활액 분비가 감소합니다. 또한 신경 말단의 민감도도 변화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어떤 부위는 민감도가 떨어지지만 다른 부위는 오히려 민감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젊었을 때 효과적이었던 방법이 중년 이후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새로운 방법이 예상 밖의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심리적 측면도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신경 영상 연구들에 따르면 여성의 성적 쾌감은 단순히 신체 자극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편안함, 안전함, 자신감 같은 심리 상태가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후방 접근은 여성에게 독특한 심리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상대방과 눈을 마주하지 않는다는 점은 자기 의식을 낮춰줍니다. 내 표정이 어떨까, 내 몸이 어떻게 보일까 하는 걱정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신체 감각에 몰입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일상에서 늘 통제하고 책임져야 하는 역할에서 잠시 벗어나 수동적 입장이 된다는 것이 오히려 심리적 해방감을 줍니다. 이것은 무력감이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이완입니다. 이런 심리적 이완이 신체적 이완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더 깊은 쾌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나이와 상황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57세 남성과 55세 여성 부부입니다. 결혼 27년 차였고 자녀 둘은 이미 독립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상담실에서 아내가 관계를 거의 거부한다고 호소했습니다. 1년에 서너 번 정도만 관계를 갖는데 그마저도 아내가 마지못해 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아내를 원하는데 아내는 자신을 더 이상 남자로 보지 않는 것 같다며 상실감을 토로했습니다. 아내를 따로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폐경 이후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관계 시 건조함 때문에 통증을 느낄 때가 많고 예전처럼 흥분도 잘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자신이 부끄럽고 남편에게 미안해서 회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솔직히 말하려 했지만 남자로서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까봐 차마 말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먼저 이 부부에게 폐경 후 신체 변화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며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솔직한 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몇 차례 부부 상담을 진행하며 서로의 진심을 나누도록 도왔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통증을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아내를 힘들게 했다는 죄책감과 동시에 아내가 자신을 배려해 참고 있었다는 것에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아내 역시 남편이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고 원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안도했습니다. 대화의 물꼬가 트이자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들에게 신체 변화에 맞는 새로운 접근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윤활제 사용을 권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통증 문제는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이 시간을 충분히 가질 것을 조언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여성의 몸이 충분히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양한 자세를 시도해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여성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자세를 함께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55세 부인은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는 게 어색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눈 후 열린 마음으로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의 후방 접근이었습니다. 이 자세는 여성에게 신체적 부담이 적었고 남편도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아내가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골반이 안정된 상태에서 깊은 압박을 느낄 수 있었고 통증도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오랜만에 관계 중 긍정적인 감정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남편 역시 아내의 반응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처럼 경직되어 있지 않고 함께 즐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이 부부는 관계 후 오랜만에 따뜻하게 안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자세를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에게 솔직해지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몇 달 후 재방문했을 때 이들의 표정은 밝아져 있었습니다. 관계 빈도도 늘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질적 향상이었습니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일상에서도 스킨십과 대화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51세 남성과 49세 여성입니다. 이 부부는 맞벌이로 바쁜 일상을 보내며 부부 관계가 거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49세 부인은 갱년기 초기 증상으로 불면증과 우울감을 겪고 있었습니다. 성적 관심도 크게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기에 요구하지 않았지만 관계의 소원함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둘 다 상대를 배려한다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거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부에게 먼저 갱년기 증상에 대한 의학적 설명을 드렸습니다. 호르몬 변화로 인한 증상들은 일시적이며 관리 가능하다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성적 욕구 감소도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적절한 방법으로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단계적 접근을 권했습니다. 갑자기 관계를 시도하기보다는 먼저 일상에서의 친밀감부터 회복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손잡기, 포옹하기, 가벼운 마사지 같은 비성적 스킨십부터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함께 시간을 보내는 활동을 늘리라고 했습니다. 산책이나 영화 관람처럼 부담 없는 데이트를 정기적으로 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쌓이면서 두 사람 사이의 정서적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몇 주 후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조심스럽게 관계를 시도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충분한 전이 시간을 가지고 여성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다양한 자세를 편안하게 시도해 보면서 서로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갔습니다. 49세 부인이 가장 편안함을 느낀 것은 무릎을 꿇고 베개에 상체를 기댄 자세였습니다. 이 자세는 골반 각도가 자연스럽게 유지되어 통증이 없었고 동시에 깊은 자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아내의 허리와 엉덩이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애정을 표현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오랜만에 부인이 관계 중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신도 놀랄 만큼 강렬한 쾌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젊었을 때와는 다른 종류의 깊은 만족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경험 이후 부인의 갱년기 우울감도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여전히 여성으로서 매력있고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전반적인 심리 상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남편 역시 아내에게 만족을 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이 부부는 이후 꾸준히 소통하며 관계를 유지했고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62세 남성과 60세 여성입니다. 이 부부는 관계 빈도는 유지하고 있었지만 만족도가 점점 낮아지는 것이 고민이었습니다. 특히 60세 부인은 절정에 도달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때로는 포기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아내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생각에 관계 자체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관계가 의무처럼 느껴지고 서로 피하게 되는 악순환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 부부에게 신경학적 관점에서 설명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익숙한 자극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경로의 자극은 오히려 강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뇌는 새로운 자극에 더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부에게는 다양한 시도를 권했습니다. 장소를 바꾸거나 시간대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세도 다양하게 시도해 보라고 했습니다. 특히 후방 접근은 골반 신경과 하복부 신경을 동시에 자극할 수 있어 새로운 감각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60세 부인은 처음에는 이 나이에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는 것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솔직하게 대화를 나눈 후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생각으로 열린 마음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주말 여행을 가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시도했습니다. 익숙한 환경을 벗어난 것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뒤에서 천천히 접근하면서 부인의 허리와 엉덩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부인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이완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흥분이 고조되었습니다. 골반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압박감이 전혀 새로운 감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강렬한 절정을 경험했습니다. 그 강도와 깊이가 젊었을 때와는 또 다른 차원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남편 역시 아내의 반응에 놀랐고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그날 밤 이들은 관계 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왜 진작 이런 시도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과 함께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는 설렘을 나눴습니다. 이 부부는 이후 정기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며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어서 더 만족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변화에 대한 개방성과 소통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변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부정하거나 숨기지 않고 인정하고 그에 맞는 방법을 함께 찾아갈 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후방 접근은 그 가능성 중 하나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자세가 아니라 새로운 시도를 통해 서로를 다시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실용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화의 시작입니다. 성적인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부부일수록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대화를 시작할 때는 편안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세요. 관계 직전이나 직후보다는 평온한 일상의 순간이 좋습니다. 산책하면서 차를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화제를 꺼내보세요. 비난이나 불만보다는 긍정적 표현을 사용하세요. 우리 관계를 더 좋게 만들고 싶어 같은 전향적인 말이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존중하세요. 거부감을 보이면 밀어붙이지 말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가세요. 강요가 아닌 제안의 형태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환경 만들기입니다. 새로운 시도를 받아들이려면 심리적으로 안전하고 편안해야 합니다. 조명을 은은하게 조절하세요. 너무 밝으면 긴장하게 됩니다. 간접 조명이나 촛불이 좋습니다. 실내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세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몸이 경직됩니다. 부드러운 음악을 틀어보세요. 완전한 정적보다는 은은한 배경음이 긴장을 풀어줍니다. 향기를 활용하세요. 라벤더 같은 이완 효과가 있는 향을 은은하게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세요.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시간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신체 준비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몸의 유연성이 떨어지므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허리와 골반을 천천히 풀어주는 동작을 5분 정도 하면 좋습니다. 따뜻한 샤워로 근육을 이완시키세요. 혈액순환도 촉진됩니다. 윤활제를 준비하세요. 중년 여성의 자연 윤활 감소는 정상이며 윤활제 사용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골반적인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케겔 운동은 성적 감각을 높이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점진적 시도입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접근하세요. 익숙한 방식으로 시작하여 충분히 이완되고 흥분된 후에 자세를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이 편안함을 느끼는 자세부터 시작하세요. 옆으로 누운 자세는 부담이 적으면서도 새로운 감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속도를 천천히 유지하세요. 후방 접근의 장점은 깊은 자극인데 너무 빠르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피세요. 긴장하고 있다면 멈추고 쓰다듬으며 이완시켜주세요. 간단한 대화를 이어가세요. 괜찮아, 좋아 같은 확인만으로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후 관리입니다. 관계 후의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옥시토신 분비로 애착이 강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최소 10분에서 15분은 함께 누워 있으세요. 따뜻하게 껴안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세요. 작은 스킨십이 안정감을 줍니다. 긍정적인 말을 나누세요. 좋았어, 행복해 같은 애정 표현이 다음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물을 함께 마시세요. 관계 후 수분 보충이 필요하며 함께하는 행위가 친밀감을 높입니다. 불편했던 점이 있다면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세요. 비난이 아닌 다음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라는 제안으로 표현하세요. 여섯 번째는 지속적 탐색입니다. 한 번의 시도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번 시도하며 서로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가세요. 매번 조금씩 다르게 해보세요. 각도, 속도, 손의 위치 같은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자세를 시도하세요. 후방 접근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날의 컨디션과 기분에 맞춰 선택하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대만큼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함께 웃어넘기고 다음에 다시 시도하면 됩니다. 정기적으로 대화하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관계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일곱 번째는 일상의 친밀감입니다. 침실에서의 변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상에서의 애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작은 스킨십을 생활화하세요. 지나가며 어깨를 두드리거나 소파에서 손을 잡는 사소한 접촉들이 쌓여서 큰 친밀감을 만듭니다. 칭찬과 감사를 자주 표현하세요. 오늘 당신 덕분에 행복했어 같은 간단한 말이 관계를 따뜻하게 합니다. 부부만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데이트처럼 둘만의 시간을 보내세요. 특별한 장소가 아니어도 됩니다. 함께 걷거나 차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하세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고 함께 즐기려는 노력이 유대를 강화합니다. 갈등을 건강하게 해결하세요. 쌓인 감정을 회피하지 말고 존중하는 태도로 풀어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부부에게 같은 방법이 통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유연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강요는 절대 금물입니다. 한쪽이 불편함이나 거부감을 느낀다면 즉시 멈춰야 합니다. 건강 상태를 고려하세요. 허리나 무릎에 문제가 있다면 무리한 자세는 피해야 합니다. 필요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리적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 부정적 경험이 있다면 전문 상담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일부 약물은 성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윤활제나 보조 제품 사용 시 알레르기 반응을 확인하고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세요. 이제 좀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중년 부부들에게 이런 변화가 특히 의미 있을까요? 중년기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자녀가 독립하고 직장에서도 안정되면서 부부는 다시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부부가 깨닫습니다. 그동안 부모와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에만 집중하느라 부부로서의 관계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요. 빈둥지 시기에 관계 위기가 오는 이유입니다. 이때가 오히려 관계를 재정립할 기회가 됩니다. 신체적 변화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남성은 50대부터 호르몬 변화로 성욕과 발기력의 변화가 옵니다. 여성은 폐경 전후로 질 건조증과 성욕 감소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양보다 질을 추구하는 성숙한 친밀감으로 발전할 기회입니다. 빈번하고 격렬한 것이 아니라 더 깊고 의미 있는 연결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중년기는 특별합니다. 타인의 시선을 덜 의식하게 되면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입니다. 젊었을 때의 완벽해 보이려는 압박에서 벗어나 진솔해집니다. 이런 심리적 성숙은 침실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서로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더 진솔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또한 삶의 유한함을 인식하면서 현재가 더 소중해집니다.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중년기는 비교적 안정된 시기입니다. 자녀 교육비 부담이 줄고 수입은 안정적이어서 부부를 위한 투자를 할 여유가 생깁니다. 환경을 개선하거나 여행을 가는 등 관계 향상을 위한 실질적 노력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중년기는 지혜가 쌓인 시기입니다. 젊었을 때의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이성적이고 성숙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도 순간적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갖고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중년기의 특성을 잘 활용한다면 젊었을 때보다 더 만족스러운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신체 능력은 다소 떨어질지 몰라도 정서적 교감과 이해는 훨씬 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구들이 보여주듯 중년 이후의 만족도는 빈도보다 질과 정서적 연결에 더 크게 좌우됩니다.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에서는 신체 변화에도 불구하고 높은 만족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첫째는 열린 마음입니다. 새로운 시도에 대한 두려움은 자연스럽지만 그것이 변화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나이 들어서 부끄럽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평생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둘째는 인내심입니다. 한 번의 시도로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시간을 두고 서로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을 즐기세요. 셋째는 유머 감각입니다. 실수하거나 어색한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넷째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이 새로운 시도에 응해준 것 자체가 사랑의 표현입니다. 고마워 용기 내줘서 같은 말이 큰 힘이 됩니다. 다섯째는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와 비교하거나 다른 부부와 비교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 우리의 관계에 집중하세요. 여섯째는 지속적 노력입니다. 한 번 좋은 경험을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관계는 계속 가꿔야 하는 정원과 같습니다. 일곱째는 자기 사랑입니다. 상대를 만족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자신의 욕구와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기초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접근한다면 중년기는 관계의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젊음의 열정은 없을지 몰라도 성숙한 이해와 깊은 애정으로 더 풍요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오해를 바로잡겠습니다. 첫째, 후방 접근이 모든 여성에게 최선이라는 것은 오해입니다. 개인차가 크므로 어떤 이에게는 만족스럽지만 어떤 이에게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맞는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둘째, 나이 들면 성생활이 끝난다는 것도 오해입니다. 신체 변화는 있지만 적절한 방법으로 70대, 80대까지도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여성은 수동적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도 버려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양방향입니다. 여성도 욕구를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넷째, 기술이 전부라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술도 사랑과 존중 없이는 공허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서툴러도 충분히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5째 문제가 있으면 부끄럽다는 생각도 잘못되었습니다. 모든 부부가 때로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결하려는 태도입니다.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6째, 부부 관계는 의무라는 생각도 바뀌어야 합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관계는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서로를 향한 애정과 욕구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올 때 진정한 만족이 옵니다. 7째,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도 버리세요. 영화 같은 극적인 장면을 기대하지 마세요. 현실의 관계는 때로 어색하고 실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진정한 친밀감이 자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런 오해들을 바로잡고 건강한 인식을 가질 때 관계는 진정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중년 부부의 친밀감 회복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체 변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방법을 탐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중입니다. 후방 접근은 탐색 과정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여러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의학적으로는 다른 신경 경로를 자극하여 새로운 감각을 제공하고 심리적으로는 해방감과 집중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만능은 아니며 모든 사람에게 맞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대화 환경 준비, 점진적 접근, 사후 교감, 그리고 지속적 탐색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강요하지 않고 인내심을 갖고 함께 즐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중년기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성숙한 지혜로 더 깊은 친밀감을 만들 수 있는 시기입니다. 신체 능력 감소를 정서적 교감 증가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양보다 질을 추구하는 성숙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3쌍의 부부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57세와 55세 부부는 대화로 서로를 다시 이해했고 51세와 49세 부부는 점진적 접근으로 편안함을 찾았으며 62세와 60세 부부는 새로운 시도로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부부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부부는 있습니다. 그 노력의 과정 자체가 사랑이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친밀감이 자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계에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 최적의 시기일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상대방과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서로의 변화를 인정하고 새로운 방법을 함께 탐색해 보세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서로를 다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입니다. 부부 관계는 평생의 여정입니다. 때로는 순탄하고 때로는 험난하지만 함께 걸어가는 그 자체에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드린 조언들이 그 여정을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부부의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위한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주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적인 내용은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궁금한 점이나 다뤄주길 바라는 주제가 있다면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행복한 부부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날마다 더 깊어지고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